안녕하십니까?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좋은 영양 공급원이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들로 인해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계란 섭취, 왜 신중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여러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계란과 같은 특정 식품의 소화 및 영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의 변화, 젊은 시절에 비해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산은 음식물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유해균을 살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위산이 줄면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계란을 드시고 복통이나 설사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면역력 저하, 일반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면역 체계의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약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유해균에 노출되더라도 더 쉽게 감염되거나 감염 시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날계란이나 반숙 계란에 존재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장염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 및 약물 복용,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계란의 특정 성분이 일부 약물, 혈액 응고 방지제 와파린, 일부 고지혈증 약물, 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이 계란과 함께 특정 비타민 K 함유 식품을 과다 섭취 시 약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계란 자체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지 않으나 식단 전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장내 환경 변화,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가 감소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소화 흡수 능력 저하 및 면역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계란 섭취 방법. 다음은 어르신들께서 계란을 드실 때 건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날계란 및 반숙 계란 섭취는 피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에 더욱 취약하시므로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민간요법으로 날계란을 드시던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란 흰자만 공복에 다량 섭취하는 것.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중 하나인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피부 문제, 탈모, 신경계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드시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공복에 흰자만 다량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와 함께 균형 있게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이러한 영향은 크게 줄어듭니다. 약물 복용 직전 후 계란 섭취. 특정 약물과 계란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계란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과 음식물은 최소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실 때의 고려사항. 아침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시간대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 공복에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사를 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시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계란 섭취량이나 빈도, 조리법, 기름진 프라이 대신 삶거나 찐 계란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의 조리, 계란을 기름에 오래 튀기거나 센 불에서 바삭하게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최종당화 산물과 같은 건강에 덜 유익한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께서는 수십 년간 아침마다 날계란 2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최근 심한 복통과 고열로 응급실을 찾으셨고 살모넬라균에 의한 폐혈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치료받아 회복하셨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날계란 섭취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인천의 한 요양시설에서 반숙 계란을 단체로 제공한 후 여러 어르신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연령에 따른 면역력 차이를 시사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 섭취 지침.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계란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은 몇 가지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섭취 시간. 소화 기능이 비교적 활발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실 경우에는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을 맞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 가장 안전하고 소화가 용이한 방법은 물을 충분히 넣고 10분 이상 완전히 삶거나 완숙,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찜입니다. 프라이를 하실 경우에도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타지 않도록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계란을 드실 때는 밥, 통곡 물빵, 고구마, 감자 등 탄수화물 식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는 비오틴 흡수 방해 문제, 아비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하고 식이섬유 및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약간 추가하는 것도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약물 복용 시 간격 유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계란 섭취와 최소 2시간 이상, 특정 약물, 와파린, 스타틴 계열 약물, 일부 항생제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란 보관. 계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씻으면 보호막이 제거되어 세균 침투가 용이해질 수 있으며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잦아 신선도 유지에 불리합니다. 비오틴 보충 고려. 만약 식단 조절에도 불구하고 비오틴 결핍이 우려되거나 관련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비오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피로감과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던 80대 어르신께서 날계란 섭취 습관을 중단하고 익힌 계란을 채소와 함께 오후 간식으로 드시도록 식단을 조정한 후 비오틴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고 계란 섭취 시간을 변경한 후 약효가 안정되어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고혈압 환자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 변화를 고려하여 섭취 방법과 시기, 조리법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어르신들께서 계란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치의와 상담하시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